안녕하세요. 꽃간호입니다. 오늘은 2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간호관리 문제입니다. 답은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여 정중히 거절한다 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본간호 문제죠. 답은 산소요법 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3번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기본간호 문제인데요. 25년부터는 간호기록 챕터가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그냥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4번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물품 파손 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네, 기본 간호 문제입니다. 자, 5번 외분비샘의 기능과 내분비샘의 기능으로 모두 두 가지의 모두 기능을 하고 있는 복합샘이라고 불리는 이 신체 기관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성인간호 문제입니다. 답은 췌장이죠. 췌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혈중 칼슘 농도 저하 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뼈 속의 칼슘을 혈액 속으로 재흡수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은? 성인간호 문제죠. 답은 부갑상샘 호르몬입니다. 7번 심근 수축력과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양리 문제네요. 뭐죠? 네, 디곡신입니다. 강심제. 자, 8번 약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이 뭐냐? 네, 답은 혈중 농도 유지입니다. 9번 아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식이 교육을 내용은 뭐냐? 영양 문제네요. 다뇨, 다식, 다음, 체중 감소, 피로. 당뇨 환자죠. 답은 단순당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10번 혈액순환과 혈액 생성을 조절하며 부족할 경우 악성 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은? 성인간호 문제인데요. 비타민 B12인데 네, 여기 성인 간호 문제 중에 혈액 파트는 또 25년부터 빠지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치근에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앞골에 고정하는 것은? 치과 문제네요. 대각질입니다. 12번 구강질환의 3차 예방에 해당되는 것은? 치아 발거라고 합니다. 13번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방 문제네요. 답은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가 답입니다. 14번 자침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방 문제네요. 답은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15번 객담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본간호 문제입니다. 기본간호 문제 중에 객담 검사 외에도 검사 돕기 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3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5번 객담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수집된 객담은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낸다 입니다. 객담 검사할 때는 이른 아침에 첫 기침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6번입니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들은 네, 금식해야죠. 답은 검사 전 8시간 동안 금식한다 입니다. 17번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병실 들어갈 때 N95 필터링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죠. 자, 18번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저혈당을 조심해야 되겠죠. 저혈당 시 설탕물을 또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19번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식이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가 답이죠. 20번입니다. 흉통과 좌측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래요. 협심증 환자겠죠.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답은 산소를 투여한다 입니다. 21번 두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침상 머리를 15도에서 30도 정도 높이는 이유가 뭐다? 구개 내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두개 내압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인 간호 문제죠. 자, 22번 노인 대상자 중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경우죠.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골밀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23번 난자의 수정과 착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성간호 문제입니다. 답은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자, 24번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계대가 특징인 유산은 습관성 유산이죠. 25번 정상 질식 분만을 한 산육기 산모를 돕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모성 문제인데요. 분만 직후에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입니다. 26번 신생아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동간호 문제인데요.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27번 우유병을 이용해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유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입니다. 28번 기저귀 발진이 있는 영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한다 입니다. 29번 경련을 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며 있으면 치운다라는 거죠. 30번 자, 이제 노인 간호 문제인데요. 치매 노인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한 스스로 입도록 격려한다 입니다. 31번입니다. 피부 건조, 진한색 소변, 소변량 감소를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탈수이죠. 32번 노인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입니다. 33번 1시간 전에 발목을 삐었대요. 발목 삔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응급간호 문제죠. 손상 부위를 압박 붕대로 고정한다. 1시간 전이면 급성으로 지금 발목을 삔 환자네요. 압박 붕대로 고정하고 또 얼음 찜질하면 도움이 되겠죠. 냉찜질. 자, 34번 성인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입니다. 35번 무의식 환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옆으로 눕혀준다 이죠. 6번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금부터는 보건간호 문제입니다. 답은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입니다. 37번 보건교육 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전개라고 합니다. 38번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 4명에서 7명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는 보건교육 방법은 패널 토의입니다. 39번 보건교육 진행 중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형성평가입니다. 40번 우리나라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니다. 41번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42번 다음에 해당하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은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접근성이죠. 43번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재원입니다. 44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입니다. 45번 치질수술을 받은 노인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뭐라 그러죠? 포괄수가제죠. 46번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은 람사르 협약입니다. 47번 물의 오염도 지표 중 용존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입니다. 48번 식품의 보존법 중 화학적 보존법은 절임법입니다. 49번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에 분뇨를 혼합하고 세균, 방선균, 곰팡이 등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퇴비법입니다. 50번 연마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는 귀마개입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비형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비형간염 면역글로 불리는 주사했을 때 아이가 얻게 되는 면역은 지금부터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52번 질병 발생의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환경 요인은 병인과 숙주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53번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 등이 필요한 때를 비병원성기라고 하죠. 54번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흙과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전파되는 질환은 렙토스피라증이라고 하죠. 55번 우리나라 암관리법에 따라 30세 여성이 암검진 사업으로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검진은 자궁경부암입니다. 56번 생산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구조 유형은 별형이죠. 57번 모자보건 사업의 지표 중 영아 사망률의 분모로 옳은 것은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입니다. 58번 산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 중독증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입니다. 59번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폴리오입니다. 60번 다음에 해당하는 방어기제 유형은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나는 것.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온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여기에 쓰이는 방어기제는 반동형성입니다. 61번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중 1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입니다. 62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정의를 보면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목적은 구성원 간 상호지원 활동과 환자 권리에 대한 주장. 예로 단주 모임, 단도박 모임, 단양 모임이 있습니다. 답은 자조집단입니다. 6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입니다. 64번 다음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 신생아, 성병환자, 학령 전 아동, 결핵환자, 임신 8개월의 인부 이런 대상자들이 있었을 때 하루에 방문하고자 하면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 결핵환자죠. 65번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66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사항.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법률사항. 다음이 설명하는 기관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 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한다. 뭐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합니다. 자, 67번 결핵예방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결핵의사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68번입니다. 국강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산부에 대하여 국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몇 년마다 실시하나요? 매년이죠, 매년. 자, 69번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원을 방문한 자 중 체열 금지 대상자는 과거에 각막 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함부로 피 채우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70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홍역입니다. 자, 71번부터 100번까지 실기 문제는 또 따로 해설과 함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